그래서 이번에 윤 장군이 하나가 심장을 강타해야지 그 다음 또 강타해야지 어떻게 이 음을 안녕하세요 여러분, 임윤 장군이 데카레이블에서 쇼팽 에뛰드를 녹음하고 발표를 했는데요. 총 24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 앨범에서 임윤 장군이 작품 번호 25번 제7번 일명 첼로를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곡으로 꼽았는데, 윤 장군은 이 곡의 첫 두 마디를 연습하는데 할애한 시간이 무려 7시간이었다고 하죠. 한 음이 자신의 심장을 강타해야만 다음 음으로,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 음이 심장을 강타해야만 다음 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윤 장군이 말했습니다. 도대체 왜 윤 장군은 보기에 어렵지 않은,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음들로 구성된 그 음들을 7시간이나 연습을 했을까요? 쇼팽 에뛰드 OP 10 그리고 OP 25 24곡, 그리고 또 별도의 작은 에뛰드 3개를 합해서 27곡인데, 이 쇼팽 에뛰드는 악보상으로는 지난번에 윤 장군이 방클라이번에서 연주했던 리스트의 초질기교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고 쉽게 보이지만 실제로 연주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이렇게 다음 악보를 보시면 리스트 음악은 훨씬 더 화려하고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숨을 쉬고 팔을 릴렉스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연주자가 그거를 다 잘 이해해서 조절을 하면 연주가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팔을 릴렉스 해서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, 쇼팽 에뛰드가 어려운 이유는 같은 텍스처들이 연결돼서 팔이 릴렉스 할 순간이 없는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. 가령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겨울바람 혹은 8번, 그리고 4번, 12번 혹은 1번,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손가락을 빠르게 놀려야 되고, 또 이 곡처럼 부자연스럽게 굉장히 진행해야 되는 곡들이 많은데, 그 중에서 실제로 이번에 임윤 장군이 7시간을 연습했다 하는 곡은 다른 곡들에 비해서 오히려 아주 테크닉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곡입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7살 혹은 8살 하는 아이들도 이 곡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왜 윤 장군은 이 곡을, 전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두 마디를 7시간 연습을 했을까요?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쇼팽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사연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 곡을 쓸 당시에 쇼팽은 나이가 24세였는데요. 사실 이 곡은 다른 에뛰드와 다르게 곡이 주는 느낌은 쇼팽의 녹턴들과 비슷합니다. 물론 녹턴들은 왼손에 반주가 다 있고 멜로디가 오른손에 있어서 이 곡하고 또 다른 형태지만, 그래서 이것을 녹턴에 넣기도 애매하고 에뛰드 카테고리에 이 곡을 넣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러웠는데, 아마 이 곡을 작곡했을 때가 에뛰드를 작곡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이 곡을 작곡을 하게 돼서 그 카테고리에다가 이 곡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. 이때 쇼팽 24살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이름하여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를 만큼 피아노 선율로 노래하는 게 주 쇼팽의 작곡 방식인데, 과연 이때 쇼팽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화성으로 이런 우물하고 슬픈 음악을 만들어냈을까요?
이때 쇼팽의 절친이던 벨릴이라는 작곡가가 34살이라는 쇼팽보다 더 짧은 생애를 살고 타계를 했습니다. 이 절친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의 오페라인 노르마 이막에서 나오는 테너리 피글리라는 아리아를 듣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쇼팽은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들어보세요. 쇼팽은 그 첼로 사운드를 피아노로 재현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겠죠.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또 다른 작곡자들의 곡들을 보면 보통은 다 왼손은 반주고 오른손이 멜로디죠. 그래서 왼손에 멜로디가 나오는 거는 잠깐 그렇게 삽입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작곡을 한 것은 쇼팽이 이 곡을 벨리니 작곡가의 이 곡에서 나오는 이 느낌을 왼쪽 베이스 쪽에서 멜로디를 두어서 피아노로 첼로 사운드를 만들어 내리고 했다는 그런 시도인 거죠. 그래서 그거를 한없이 저 깊은 아래서 끌어내어져 오는 그런 선율입니다. C샵 마이너 코드에서 나오는 이 선율, 주 멜로디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코드를 알고 한음을 시작해야 합니다. 이미 여기까지 와도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. 윤창은 어찌 이렇게 마치 인생의 여러 감정들을 겪은 사람처럼 아니면 몇 번의 생을 산 사람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정말 자신의 심장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심장까지 강타하면서 이 곡들을 그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요? 이게 뭐 7살짜리 아이들도 이렇게도 칠 수 있잖아. 아, 이거 쉽다. 그 의미를 모르면 이게 뭐가 어려운가?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.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 너무나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이 곡을 치는데 오히려 이게 악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에 이게 아예 어려우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곡을 치는 것 자체로도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윤창군이 얼마 전에 연주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들을 보면 그건 아무나 칠 수 있는 곡이 아니잖아요. 아무나 칠 수 없는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을 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곡은 악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읽고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악보의 이 곡을 의미를 담아서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톤칼라로 더 슬프게 더 절절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거가 관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칠 것인가. 저도 사실 예전에 대학원 졸업을 할 때 G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힘을 빼야 되는지 아니면 타이밍을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가락 앵글을 낮춰야 될 건지 팔을 얼마나 힘을 뺄 건지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윤창군이 하나가 심장을 강타해야지 그 다음 또 강타해야지 어떻게 이 음을
음악과의 밸런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래서 이 곡을 윤 장군이 단 2마디 가지고 7시간인가 하는 그 시간을 들여서 연주했다는 그 뜻입니다.